시우, 오늘 할머니랑 뭐 했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줬어. 너 옷은 왜 이렇게 꼬질꼬질해? 밖에서 놀았던 거야? 놀이터 가서 놀았어. 그리고 할머니가 치킨 사줬어. 완전 맛있었어. 그리고 뭐 했지? 하여튼 완전 재밌게 놀았어. 할머니랑 이것저것 많이 했어. 어머니, 시우한테 치킨 사주셨어요? 애들 나중에 그것만 찾는다니까. 제가 인스턴트 먹이면 안 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옷이 꼬질꼬질하면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셔야죠. 아니, 시우가 먹고 싶다는데 어쩌니? 그 나이 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게 해줘야 돼. 그리고 하교하자마자 우리 집에 왔는데 새 옷이 어딨어? 가방에 새 옷이나 넣고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 진짜 못 살겠다. 다음부턴 옷가방에 넣어드릴 테니까 놀고 나면 옷 좀 갈아입혀 주세요. 다시는 인스턴트 음식 사주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남순옥 여사님은 며느리가 아이를 맡기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성이 생길 만도 했지만 언제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해안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6남매 중 셋째로 어릴 적부터 집안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순옥 여사님의 아버지는 교육에 누구보다도 열정이 넘쳤고 아이들의 학업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에게 가능한 한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셋째인 남순옥 여사님까지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순옥 여사님을 비롯해 6남매 모두에게 대학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남순옥 여사님이 대학교에 입학한 같은 해 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집안은 급격히 가세가 기울어졌습니다. 남은 동생들은 대학은커녕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찍 사회에 나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순옥 여사님과 그녀의 가족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가세가 급격히 기울면서 집안의 경제적 부담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대학을 다니며 근근히 일을 하며 학업을 이어갔지만 집안의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동생들은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고 남순옥 여사님은 그 사실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남은 6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가끔은 마을 사람들의 집안일을 도우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방학이 되면 집으로 내려와 농사일을 돕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동생들을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아껴가며 생활했고 동생들은 그런 언니, 누나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이 일찍 사회에 나가야 했던 상황은 남순옥 여사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동생들이 겪어야 했던 희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고 실제로 아이들의 학비를 댈 자신도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갑작스러운 남순옥 여사님의 임신 소식에 모두들 어안이 벙했습니다.
그녀는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고를 치는 바람에 남들보다 일찍 결혼한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27살로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교 선배였으며 둘 다 이렇다 할 직장도 없이 사고를 쳐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책임감이 강하여 열심히 이력서를 넣었고 5번의 면접 끝에 나름 이름 있는 건설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사무직으로 들어갔지만 현장직의 사람이 부족하여 부서 이동을 통보받았습니다. 모두가 편하게 사무직에 있고 싶어 했고 현장직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서 이동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 결국 나이와 경력이 가장 적었던 남편이 어쩔 수 없이 현장직으로 부서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남편이 걱정되어 잘하지도 않던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늦게 입사하고 막내라지만 왜 자기들 마음대로 부서 이동을 시키는 거야?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이면 우리도 하기 싫은 게 당연하지 않아? 남편은 애써 웃으며 그녀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할 사람이 없다잖아. 그리고 우리가 찬밥 더운 밥 따질 때가 아니잖아. 돈만 되면 뭐든 괜찮아. 나도 이제 가장인데 순옥이 너랑 애기만 먹여 살릴 수 있다면 말이야. 나는 당신이 걱정돼서 그런 거지. 그럴 거면 애초에 현장직으로 사람을 뽑든가 사무직으로 뽑아놓고 현장직으로 가라고 하면 어쩌라는 거야. 남순옥 여사님은 계속 투덜거렸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그녀를 달랬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워낙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남편이 출근할 때면 퇴근할 때까지 걱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그녀의 걱정과는 달리 일을 잘 해냈습니다. 남순옥 여사님도 아이를 낳고 아이가 5살 정도 되었을 때 유치원에 보내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대학 시절 따놓은 자격증이 많았고 나이도 아직 20대 후반이라 충분히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대기업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름 알아주는 중소기업의 경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광고회사와 무역회사 2곳에 모두 합격했지만 남순옥 여사님이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은 광고회사였습니다. 무역회사는 다른 곳이 모두 떨어지면 그곳이라도 가보려 넣어본 곳이었는데 연봉과 복지가 무역회사가 더 좋아 무역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직원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라 회사 생활을 편하게 했습니다. 남편과 그녀가 맞벌이로 돈을 벌자 금방 월세집에서 전셋집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아직 자가를 사려면 한참 멀었지만 이전 월세집을 생각해보면 부자가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궁합도 한 번은 4살 차이라 그런지 둘은 싸우지도 않았고 아이를 키우며 결혼 생활을 잘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남순옥 여사님은 아들 선우가 쓸 책가방을 사기 위해 아이와 함께 근처 마트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아이와 함께 집을 나서려고 하는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전화를 받았더니 다급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유석 씨 가족 되시나요? 병원입니다. 1시간 30분 전에 신유석 씨가 저희 병원으로 실려오셨는데 1시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망했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건강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죽어요? 장난치는 거죠? 저희가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출혈이 심해 사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사망한 지 1시간이 지나 침대 위에 흰 천을 덮고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남편 옆에는 직장 동료로 보이는 사람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을 좀 해봐요. 저희 애 아빠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고요. 동료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래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파이프를 떨어뜨렸는데 그만. 남순옥 여사님은 분노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현장 일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을 현장직에 내세우더니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그녀와 7살 아들을 두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입학하는 모습을 보겠다고 휴일도 다 맞춰놨던 사람이었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서 벌써 떠났는지 남순옥 여사님은 영정사진을 보며 한탄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아빠가 죽은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울지도 않고 그렇다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남편을 잃은 후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가끔 남편을 따라갈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라도 남 부끄럽지 않게 아들을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반항심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혹은 자신을 탓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아빠가 없어도 삶의 여유가 있으면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선우야,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면 하고 싶은 거라도 선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가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봐. 딱히 없는데요. 그럼 미술학원? 제 친구들 미술학원 다닌대요. 친구들이 다니는 미술학원에 같이 다니고 싶어요. 엄마, 저 미술학원 보내줄 거예요? 당연하지. 선우가 하고 싶다는 거 엄마가 다 해줄 거라고 했잖아. 미술 학원 말고도 또 하고 싶은 거 없어? 과외는 필요 없니? 과외요? 엄마, 저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일찌감치 포기하고 잘하는 걸 찾아보려고요. 남순옥 여사님은 아들의 말을 듣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요놈, 곧 중학교 올라간다고 말 잘하는 거 봐. 알겠어. 선우가 하기 싫은 건 엄마가 안 시킬게. 용돈은 아직 남아있니? 더 필요하면 말하고 엄마가 줄 테니까. 이미 엄마가 용돈을 많이 주셔서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정도면 다음 달까지도 충분해요. 제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회사 가서 점심때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남순옥 여사님은 아들이 아빠가 없다고 엇나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오히려 아들은 일찍부터 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작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자기 걱정은 하지 말라며 되려 어머니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은 벌써부터 생활력이 강해져 용돈을 쪼개서 쓰고 알아서 모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책임감도 강해서 벌써부터 엄마를 지키겠다며 의젓한 모습을 보였기에 남순옥 여사님은 기특하면서도 또래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아들이 안타깝고 미안했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고 사춘기도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게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남순옥 여사님의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베란다에 널린 빨래들 걷어서 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져봤을 땐 다 마른 것 같아요. 나도. 내가 할게.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뭐하러 그래? 우리 아들은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어서 이런 건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도 밖에서 일하고 오느라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보다는 엄마가 더 힘들죠. 빨래 개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뭐. 아들은 남순옥 여사님이 하지 말라고 말려도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떻게든 그녀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착한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명문대도 졸업했습니다. 학생 때 배웠던 미술을 살려 미대에 입학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혼자서 패션 디자인 쪽 공부를 하더니 그쪽 업계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패션에 대해 잘 몰랐지만 아들이 만든 옷을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것을 보고는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TV를 보다가 아들이 만든 옷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자 남순옥 여사님은 결혼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안 할까봐 걱정된 것이 아니라 벌써 결혼한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아직은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싫었고 아들이 결혼하는 상상을 하니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최대한 늦게 결혼하길 바랐지만 아들은 그녀의 신경도 모른 채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께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너 이제 28살밖에 안 됐어. 아직 한창이야. 30살 넘어서도 결혼할 여자가 줄을 설 텐데 벌써 결혼하려고 그래? 제 친구들도 결혼 많이 했어요. 이미 애까지 있는 친구도 있고요. 저도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런 결정 내린 거 아니에요. 남순옥 여사님은 아들이 30대 초중반쯤 되면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론 안 된다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평생 아들을 그녀 곁에 붙잡아 둘 수는 없기에 일단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여자친구를 집에서 만났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며느리가 될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결혼은 반대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얼굴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아이의 얼굴에서 어딘가 모르게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아가씨, 집이 우리 집이랑 거리가 좀 있다고 하던데 먼 길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여기 앉으시겠어요? 아들 주방에 가서 차라도 한 잔 내올래? 내가 아가씨 취향을 잘 모르겠네. 차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남의 집에선 물도 제대로 먹질 못해서요. 죄송해요. 마음만 감사히 받고 차는 마신 걸로 칠게요. 그래도 되죠, 어머님? 아, 그렇게 해요. 간혹 남의 집에서 물만 마셔도 체하는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저 그런 거 이해돼요. 선우한테 들었어요. 직업이 교사라고? 나이도 아들보다 어리다고 하던데 벌써 교사까지 되고 대단해요. 아, 별로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저희 집 근처 조그만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 주 학부모 상담 주간이라 일부러 시간 낸 거라. 실례가 안 된다면 일찍 나가봐도 괜찮을까요? 아, 그렇게 해요. 우리가 괜히 바쁜 사람 잡아뒀네요. 우리는 괜찮으니까 얼른 가봐요. 며느리는 말은 정중하게 착하게 하는 것 같았지만 약간 예의가 없고 어딘가 애매모호한 태도였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며느리의 직업이 교사라는 점에서 두말할 것도 없이 좋았지만 그에게서 풍겨오는 쎄한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과의 첫 식사 자리에서 벌써부터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고 남순옥 여사님이 주는 물 한 잔도 마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니 결혼 후가 어떨지 훤히 보였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아무리 직업이 좋고 돈을 잘 벌어도 사람 됨됨이가 좋지 못하면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간 뒤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들에게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꼭 그 아가씨랑 결혼해야겠어? 엄마가 봤을 땐 좀 아닌 것 같은데 인상이 너무 안 좋아. 아까 보인 태도도 그렇고 제발 엄마를 봐서라도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래요. 원래 윤영이가 낯을 좀 많이 가려서 그런 거지. 심성은 착한 애예요. 그리고 아까는 제가 바쁜 애를 붙잡아 둔 거예요. 원래 시간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억지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볼 땐 영 아닌데 이 결혼 꼭 해야겠어? 나중에 내가 잡혀 살 것 같아서 그래. 나는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지.
누구 하나 잡혀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에이, 엄마, 괜한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희 사이 엄청 좋아요. 엄마, 저 못 믿으세요? 남순옥 여사님은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지금까지 제가 언제 엄마 속 썩인 적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들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남순옥 여사님은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커오면서 한 번도 그녀에게 반항한 적이 없었고 잘못된 선택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믿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상견례를 할 때 사돈네를 보니 그들은 사이가 아주 좋고 인자해 보였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부모를 보면 자식이 어떤지 보인다는 말을 떠올리며 사돈의 좋은 성격을 보고 며느리도 그 영향을 받았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세웠던 마음도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아들을 쏙 빼닮은 손자를 안겨주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자 며느리는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교직을 내려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며느리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 신혼집을 구해서 남순옥 여사님과는 거리가 먼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를 낳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자 며느리는 남순옥 여사님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우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학교를 알아보다가 어머님 집 주변에 학군 좋은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근처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남순옥 여사님은 며느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 너희가 좋으면 이사하는 거지.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뭐 있니? 나는 오히려 손자를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이사하는 날 말해줘. 내가 가서 도울 게 있으면 도와줄게. 정말 감사해요. 그럼 집 알아보고 이삿날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며느리는 전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써 집을 구했고 남순옥 여사님 집 바로 옆 동 아파트에 이사를 왔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아들에게 왜 이리 일찍 이사했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애기 엄마가 미리 이사 와서 아이 엄마들이랑 친해져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사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이사를 서둘렀다고 하더라고요. 남순옥 여사님은 아들을 그렇게 유난스럽게 키워보지 않아서 이해가 잘 되진 않았지만 교사 출신인 며느리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이사한 후부터 남순옥 여사님에게 아이를 맡기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첫째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까지 다니게 되어 늦게 오지만 둘째 손주는 아직 초등학생이라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3시 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며느리가 얼굴은 보이지 않고 전화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둘째 손주를 맡기곤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둘째 손주의 학교는 아들네 집이 아닌 남순옥 여사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에도 저희 막내 잘 부탁드릴게요. 믿고 맡길 사람이 어머님밖에 없네요. 제가 급하게 학부모 간담회가 잡혀서 말이에요. 다들 일한다고 오늘 아니면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요. 남순옥 여사님은 몇 번을 참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 너 며칠 전에도 학부모 독서회 가야 된다고 막내 우리 집에 맡기고 가지 않았니? 어머님, 그건 학부모 독서회고요. 이번엔 간담회예요. 독서회랑 간담회는 다른 거예요. 금방 올 거니까 잠깐만 봐주세요. 아, 진짜 죄송해요. 제가 간담회 마치면 바로 데리러 올게요. 남순옥 여사님은 며느리의 말에 조금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이번만 봐주기로 했습니다. 너 이러려고 여기로 이사 온 거지? 학구는 핑계고 일부러 나한테 애 맡기려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온 거 아냐?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지금 대체 몇 번째야? 어머님, 손주들이잖아요. 그럼 며느리 바쁠 때 한 번씩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우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발에 불나게 따라다니는 건데 이해 못 해주세요?
알았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7시 안엔 올 수 있는 거지? 나도 근처에 나갈 일이 있어서 7시에 나가봐야 돼. 그럼요. 무슨 일이 있어도 7시까지 꼭 갈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남순옥 여사님은 며느리를 이길 수 없어서 매번 아이를 맡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손주를 봐주는 게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닮은 손주를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봐주고 나면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듣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며느리가 고생한다고 용돈이라도 찔러주며 애를 맡긴다는데 돈이라도 주고 애를 맡기면 잔소리를 하더라도 기분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을 겁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돈을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며느리의 잔소리가 참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주고 맡기는 것도 아니면서 이것저것 하면 안 되는 게 많았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이 간식을 주면 아무거나 먹이면 안 된다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러 오는 시간만 되면 남순옥 여사님은 마치 숙제를 검사받는 학생처럼 긴장되었습니다. 시우, 오늘 할머니랑 뭐 했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줬어. 너 옷은 왜 이렇게 꼬질꼬질해? 밖에서 놀았던 거야? 놀이터 가서 놀았어. 그리고 할머니가 치킨 사줬어. 완전 맛있었어. 그리고 뭐 했지? 하여튼 완전 재밌게 놀았어. 할머니랑 이것저것 많이 했어. 남순옥 여사님은 며느리의 물음에 속이 다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시우한테 치킨 사주셨어요? 애들 나중에 그것만 찾는다니까. 제가 인스턴트 먹이면 안 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옷이 꼬질꼬질하면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셔야죠. 아니, 시우가 먹고 싶다는데 어쩌니? 그 나이 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게 해줘야 돼. 그리고 하교하자마자 우리 집에 왔는데 새 옷이 어딨어? 가방에 새 옷이나 넣고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남순옥 여사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 진짜 못 살겠다. 다음부턴 옷가방에 넣어드릴 테니까 놀고 나면 옷 좀 갈아입혀 주세요. 다시는 인스턴트 음식 사주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남순옥 여사님은 며느리가 아이를 맡기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성이 생길 만도 했지만 언제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본인을 시어머니라고 생각은 하는 건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소리가 심해질 때마다 이 나이 먹도록 애를 열심히 봐주고 욕은 욕대로 먹는 게 너무 서러워 눈물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다급하게 찾아와 첫째의 학부모 모임이 있다고 또 막내 손주를 맡기러 왔습니다. 그때 남순옥 여사님도 약속이 있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죄송해요. 오늘 첫째 학부모 모임 있는 걸 깜빡했어요. 지금 당장 가봐야 되거든요. 아, 진짜 죄송한데 오늘 하루 막내 좀 봐주세요. 야! 아가! 이렇게 덜렁 애 맡기고 가면 어떡해?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나도 오늘 약속 있어.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런데 남순옥 여사님이 안 된다고 말할 틈도 없이 며느리는 아이를 집안에 두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며느리가 사라지고 남겨진 남순옥 여사님과 손주는 서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결국 약속을 취소하고 한숨을 쉬며 손주를 돌봤습니다. 손주가 집에서 잘 놀다가도 집에서만 놀기엔 답답한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손주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는데 며느리의 차가 바로 앞동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처음엔 주차장 자리가 없어서 그곳에 주차한 줄 알았고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놀이터로 향하던 중 며느리가 앞동에서 모르는 남자와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엔 저 여자 우리 며느리랑 좀 닮았네 싶었는데 옷차림이 아까 집을 나설 때와 똑같았고 얼굴도 자세히 보니 며느리가 확실했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바쁠 텐데 전화해서 미안해.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말이야. 아니 글쎄, 며느라기가 분명히 학부모 모임 나간다고 나한테 애 맡기고 갔는데 모르는 남자랑 있더라고.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습니다. 모르는 남자랑 있어서 걱정돼서 전화하셨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앞동 남자일 거예요. 그 남자가 학부모 모임장을 맡고 있어서 며느리가 같이 가겠다고 저한테 말하고 간 거예요. 너도 알고 있는 거야? 아유, 난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 의심할 뻔했네. 너도 알고 있다니 됐어. 일하고 있는 너 붙잡아두고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일 열심히 해. 끊을게. 남순옥 여사님은 며느리가 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넘겨짚고 말을 잘못해서 큰일을 만들까봐 아들에게 자세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다고 하니 그녀는 더 이상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본 며느리와 그 남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느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순옥 여사님은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손주를 데리러 온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그 명품 가방을 유심히 봤고 한동안 계속 그 가방을 매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생각이 든 것은 일도 안 하면서 무슨 돈으로 저걸 샀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사준 건가 싶어 물어봤습니다. 아들, 요즘 윤영이가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말이야. 무슨 돈으로 산 거니? 딱 봐도 비싸 보이던데. 요즘 며느리가 따로 일하는 거 있어?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명품 가방이요? 뜬금없이 무슨 명품 가방이요? 윤영이가 명품 가방이 어딨어요? 저한테 생활비 받아가는 사람인데 그럴 돈 없을거려? 그리고 어머니 가방 브랜드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남순옥 여사님은 아들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일단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명품 가방이 확실해. 에잇.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를 내가 모를 리가 없지. 그리고 저번부터 찝찝했는데 아무래도 윤영이가 그때 본 학부모장이랑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분명히 팔짱까지 끼고 있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지. 가방도 그놈이 사준 게 틀림없어. 그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팔짱을 꼈다고요? 확실히 그 남자랑 윤영이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래. 내 눈으로 봤어. 아들은 남순옥 여사님의 말을 듣고 굳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도 찝찝한 기분이 들어 며느리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윤영이가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둘이 바람 핀 거 맞더라고요. 블랙박스는 삭제된 건지 찍힌 영상은 없었는데 내비게이션에 대학교가 찍혀 있었어요. 대학교. 그 대학교는 왜 찍혀 있어? 설마 그 앞동 남자가 교수라니? 아니요,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내 뒤를 쫓아갔더니 그놈이랑 둘이서 호텔까지 가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둘이 클럽에서 만난 것 같아요. 그동안 돈 많고 어린 저 남자랑 사귀고 있었어요. 남순옥 여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학부모 간담회다, 독서회다 하면서 나한테 애 맡긴 게 다 거짓말이었고 그놈이랑 놀아나느라 그랬다는 거야? 남순옥 여사님은 전화를 끊고 바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만 있고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미행하면서 목격한 모든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남순옥 여사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차에 상간남이 동승한 것부터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까지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어떻게 아이가 둘이나 있으면서도 대담하게 바람을 피울 수 있는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전화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왜 말도 없이 왔냐며 투덜거리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스스로 실토할 기회를 주기 위해 불렀지만 며느리는 아주 뻔뻔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또 학부모 간담회다 뭐다 핑계 대면서 나간 거야?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말하면 가볍게 끝낼게. 다짜고짜 바쁜 사람 불러놓고 뭘 사실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학부모들 만난 게 아니라 집 근처 카페에서 친구 만나고 있었어요. 친구, 그 친구라는 사람 혹시 내 남자친구 말하는 거니? 클럽에서 만난 그 앞동 남자. 내가 앞동 남자랑 같이 있는 거 다 봤다. 그러자 며느리는 팔짱을 끼며 살짝 코웃음을 치더니 자신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벌써부터 놓아놓으신 거예요? 저를 지금 누구랑 착각하시는 거예요? 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저 아니에요. 학부모들 뒷공문이 쫓아다니기 바쁜데 제가 바람필 시간이 어딨어요? 남순옥 여사님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은 며느리 얼굴 앞에 몰래 찍어둔 사진을 던졌습니다. 며느리는 맞은 게 화가 난 듯 저와 아들을 째려보다가 여전히 팔짱을 낀 상태로 떨어진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과 앞동 남자가 호텔 앞에서 팔짱을 낀 사진을 보고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여보고 이게 대체 아니야. 이거 합성이야. 이거 누가 합성한 거라고요? 누가 당신한테 이거 준 거야? 어머님, 저 이거 진짜 아니에요. 누가 모함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남순옥 여사님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모함이라고? 그거 우리 아들이 직접 찍은 건데 너 예쁘게 잘 나왔더라. 아들이 미술에만 재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진 찍는데도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그런데 너 진짜 양심 없다. 어떻게 끝까지 엄마한테 잘못 봤다고 소리칠 수가 있어? 아들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이혼 소송할 거야. 그리고 애들 양육권도 다 가져올 거야. 상간남 소송은 당연히 해야겠지. 여보,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차라리 합의 이혼해달라면 군말 없이 해줄게.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말아줘. 여보, 제발. 우리 부모님 알면 나 진짜 죽어. 그러게 부모님 알면 죽는다면서 그런 짓은 왜 하고 다녔니?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워. 난 너 대신 치워줄 마음 없으니까. 그리고 이 집에서도 당장 나갔으면 좋겠다. 너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역겨우니까. 며느리는 이혼 소송만은 피하려고 무릎을 꿇고 남순옥 여사님과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아들은 억지로 며느리의 팔을 잡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문을 두드리자 남순옥 여사님은 옆집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경찰까지 불러 그녀를 내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해가 뜨자마자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남순옥 여사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찍어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걸고 앞동 남자에게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덕분에 재판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 판결도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두 손자의 양육권도 아들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실이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 그녀는 빈털터리로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던 며느리는 남순옥 여사님의 아들에게 위자료를 줄 수가 없었고 결국 사채를 끌었었다가
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를 피해 어디론가 숨어버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 사돈까지도 며느리의 행방을 알지 못해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며느리가 불쌍하긴 했지만 이 모든 일이 그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만 피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손자들에게는 엄마를 빼앗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손자들은 오히려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남순옥 여사님과 함께 살게 되어 좋다며 아이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들도 부모 품이 좋다며 따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순옥 여사님은 혼자 지내던 시절보다 아들과 손자들이 함께하는 시끌벅적한 일상이 훨씬 더 사람 사는 것 같다고 좋아했습니다. 남 여사님은 손자들에게 엄마 같은 할머니가 되어 주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과 손자 편에 서서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남순옥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통쾌하게 며느리를 대처한 여사님이 정말 멋집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